국민TV 시사 토크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그런데 네. 최욱 씨,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인데 맘마이스를 왜 뺐어요? 아, 맘마 있습니까? 이 국민TV의 컨텐츠 대부분이 시사 토크쇼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아, 평소에 제가 하던 게 아니라 입에 좀 이렇게 안 붙었네요. 오늘 정영진이 왜 안 왔어요? 네, 오늘 그 정영진 씨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두 집 살림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 지금 뭐 마초 컨셉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을 사랑한 분이 어디 마초라고 얘기할 아, 수 맞습니다. 있겠어요? 그건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친노시죠? 친문이죠? 친문이고, 네. 네, 뭐 요즘 시대에는 최고네요. 네. 네. 또 친민입니다. 친민은 뭐죠? 예. 김용민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이분은 또 거친 입담으로 또 갈등을 약간 또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지만 들었습니다. 또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는. 옳은 말만 하시는군요. 예. 조기수 교수님. 환영합니다. 아유, 어서 모시겠습니다.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야, 우리 교수님이 Santa 눈길 한 번을 안 Claus is 주십니다. coming to town. 야, 열심히 하시네.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항상 글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강력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수줍음을 타시는 면이 있으세요. 교수님이. 아니, 근데 저더러 뭐 거친 입담으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제가 거친 말 쓴 거 하나만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거친. 저는 네. 굉장히 거친 용어를 안 쓰는 게 제 철학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말을 순화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가게 하는데 이게 좀 전곡을 찌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거친 표현을 제가 쓴 기억이 없어서 어떤 표현이 독한지 좀 가져와 보라. 교수님, 예. 시작부터 이렇게 투덜대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싶기도 또 하네요. 우리 교수님은 또 보수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 하시지만은 예, 이른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날석에 비판하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욕을 쓰신다든지 무슨 뭐 거친 표현을 쓴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교수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돌직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수님을 굉장히 날석에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예. 그래서 예. 비판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같은 잘못이 반복돼서 이제 저는 그 파장이 좀 있더라도 할 예. 말은 하고 살자 주의다 보니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거는 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래도 이제 전략상 예. 진보 쪽은 조금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예. 저쪽 한 곳만 이렇게 좀 집중 포화하시면은 또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의 목표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좌우에 소위 말해서 지식인이나 논객이라는 사람 분들이 예. 이제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을 이제 무슨 빠라고 부르고 예. 시민들을 뭐 문외한이라고 하고 무뇌한. 예, 그 뭐 무뇌한. 박사모나 뭐 문바나 똑같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게 진짜 막말이고 거친 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그게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특히나 그 교수님 보니까 그 정치 평론가에 대해서 네. 아주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종편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불만이랄 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네. 지난 총선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나 하면 예측한 걸 쫙 찾아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좀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그 사과에 준하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서 뭐 한 1년은 쉰다든지. 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1년 쉬겠다. 또는 너무나 잘못한 사람은 농객 은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자기 반성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아무나 농객해도 돼요. 아무나 대잔치 하고 예.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그걸 걸러내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는 거죠. 네. 우리 저 교수님은 저로부터 까방권, 평생 까방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저 총선 낙선했을 때, 우리 저 김엄마. 네. 또 우리 최욱 씨도 김용민의 막말 때문에 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댓글 달았죠.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국정원 돈 받아서. 예. 근데 유일하게 정치학자 중에 우리 네. 조기숙 교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딱 그 데이터를 제시하시면서 그 주장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입장이 바뀌신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초지일가. 저는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입장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만일에 입장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예. 상황을 설명하고 이게 이렇게 변해서 네. 이게 이렇게 변했다 하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요런 감사합니다. 게 좀 까칠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 교수님이 진짜 냉철한 사람이고 네.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소위 뭐 문빠 노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되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게 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제가 사실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싸운 참모죠. 혼도 많이 나고 심하게 깨졌죠.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많이 그 부딪힌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좀 민생 탐방을 많이 하시라는 게 이제 제 조언이었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주면 그걸로 이제 많이 좋아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가기만 해도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꼭 정책으로 삶을 바꿔줘야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시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랬으면 하셨을 텐데 제가 그때 좀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이래야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네. 삶을 개선해주지 못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하고 부딪혔었고 제가 떠난다고 청와대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이제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얘가 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간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가서 똥칠할까봐. 근데 이제 그 퇴임 무렵에 네. 대통령을 이제 그 퇴임 준비하느라고 한번 청와대에서 뵀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수석이 그때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최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책을 봤더니 굉장히 그 국민과 소통을 잘하면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자기가 그때 잘못했어도 지나서 잘못한 걸 알아도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뭉개고 가지. 그걸 그렇게 적나라하게 예.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까지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봉화에서 2번이나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뼈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사실 잘못도 아니에요. 그 3번씩 사과를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왜 제가 노 대통령한테 계속 그 민생 탐방을 건의를 했냐면은 그 이성적인 면, 그러니까 컨텐츠 면에서는 이분이 너무너무 지지도가 높았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희는 이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보면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았느냐, 70%. 정말 사심 없이 잘하느냐 80%.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지도가 똑같아요. 이성적인 평가는. 근데 종합 지지도는 그게 이제 주로 감성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종합 지지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니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 이미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예. 실제로 제가 이성적으로 틀렸거나 정말 막말을 했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성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성적 터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예. 민생 행보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성적인 거가, 그러니까 감성적인 게 없으니까 전체 평가는 주로 감성이 좌우하거든요. 정치인 그 대통령 평가에서 예. 아주 거의 압도적으로 좌우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지지도 낮은 거나 저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송한데 두 분을 동급으로 놓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이제. 무척 불편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런 실수 잘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상을 비교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현상의 공통점에 집중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정책 평가를 해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지도가. 근데 잘하고 있느냐 이런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 감성 평가가 주로 반영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민생 행보가 상당히 그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탁현민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 민생 행보를 한다고요. 무조건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얼마나 국민과 소통을 잘하냐, 얼마나 기획을 잘하냐 이런 게 아이디어가 좋으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 대통령한테는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그거고, 제가 마법에 걸린 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3가지를 적은 게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 우리 조기숙 교수님 많이 나오셨어요. 군데군데. 마지막에 눈물을 펑펑 흘리셨는데, 제가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 펑펑 흘리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역시 그 감성만 남아있는 애요. 예, 감성만 네. 남아있어요. 예. 어떤 점에서 이렇게 노 대통령을 회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거는 제가 아직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저희가 이제 인트라넷으로 책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진보의 미래랑. 스터디하는 그룹들. 예. 그 그룹이 이제 매달 그 봉화에 내려가고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당히 밀접하게 옛날 오래된 참모보다도 오히려 우리 팀이 가장 대통령을 많이 만났고. 네. 또 굉장히 그 형님 수사받고 힘들어 있을 때 또 네. 저희가 가서 힘을 많이 드렸고 또 대통령 하실 때는 제가 쓴소리 1번지였는데 예. 이제 퇴임하신 후에는 그 애교 1번지로 단소리 1번지로.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의지하고 이러셨는데 아. 그 인트라넷에 이제 마지막 댓글을 네. 이제 대통령하고 저하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대통령 돌아가신 데에도 제가 굉장히 그 직접적인 예.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예.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설전을 벌이셨어요? 예, 아니요. 근데 왜? 아유, 뭐 지금은 밝히기가 좀 어려운데 네. 저 나름대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또 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누가 뭐 사랑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하도 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니까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 무슨 결정을 내릴지 이게 제가 앞서가서 막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비슷한 어떤 감정이입이 막 자기애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이 내 일이고 내일이 대통령의 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모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 일이. 우리 교수님, 이건 뭐 갑자기 뜬금없는 여담일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노 대통령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리 없다.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노 대통령의 어떤 심리도 읽으셨을 텐데, 가장 그 서거일 근접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뭐 타살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우선 그 유서 작성의 시간이나 이렇게 작성 과정을 예. 윤태영 전 부속실장의 예.
오래된 생각이란 책을 보시면 예. 그 돌아가시기 직전 유서 작성 시간 배열로 쫙 나오거든요. 회고가. 예. 그거 보면 대통령이 작성하신 거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하도 타살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문재인 그 전 비서실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네. 그 대통령께 그때 당시 이제 상주이실 때 여쭤봤어요. 제가 상중에 49제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파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 이제 이 어떤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처나 뭐 이런 걸 보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구분할 수 있대요. 의사들이 이건 분명히 자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자꾸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행을 하신 건데 이걸 자꾸 그 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자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제가 그 마음의 정돈이 되면 저는 정말 3년간 글을 읽을 수도 책을 쓸 수도 없었어요.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뭐 많이 극복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대통령이랑 주고받았던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살이실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적폐청산 시즌을 맞아서 온갖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된 용어가 많이 있어서 노 대통령이 저렇게 운명을 다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중도에 생을 마감하신 거는 뭐 분명한 뭔가 외력에 의한 그런 테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거죠? 한마디로. 명쾌했나요? 아직도 의혹이 스물스물. 아니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야말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 이제 싸움 이런 정말 그 중에 그 장제원 의원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끈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뇌 구조에 대한 아주 그 분석적인 글을 올리신 걸 보고 무릎을 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가지고 계시면 좀 읽어주시죠. 본인이 그냥 쓰고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네. 아니 이제 뭐 자기네가 공격받으면 이제 물타기 하고. 네, 뭐 비리가 적발되면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보복이라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그랬듯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나열했었던데 어떻게 이렇게 백지처럼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글을 보면 내가 쓴 건지 아닌지를 기억을 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 말씀이에요.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실책과 관련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최대 실책은 후계자 지정이 있었다. 네, 요런 제가 문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당에 있는 그분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겠죠? 아니 근데 그분을 후계자로 언제 지명을 하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좀 그런 적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다 지난 얘기인데 그 얘기 하지 말죠. 하지 말까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거보다 노 대통령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임기 말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면해서요. 예? 이렇게 얼굴을 그 대통령님이 잘못하셨다. 네. 왜 열린우리당을 깨냐. 열린우리당을 지켰어야 총선 때 그 친박연대 뜨는 거 보세요. 열린우리당 지켰으면 총선 때 비례대표로 휩쓸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심판받은 거지.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심판받은 거지 노무현이 심판받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제 연구 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있었으면 그래도 총선을 해볼만 했을 텐데 왜 없애셨습니까? 했더니 원망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답이셨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비서실장일 때 예. 그때가 2007년 국정감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정동영 후보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아주 일각이긴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찍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맥락은 노 그렇지 대통령은 않은데. 굉장히 그 진영 논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좌파 진보 진영하고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늘 이렇게 진영 논리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저는 그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영남에서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노들이 안 찍었다 그러는데 예. 친노들은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찍었죠. 찍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통합 민주신당이 도로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영남에서 표가 안 나오는 거죠. 열린우리당은 그래도 탈지역주의 정당이고 우리 정당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표가 너무 안 나온 건데 그럼 2008년 17대 그래서 잠깐만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안 가겠다는 대통합 민주신당 안 가고 열린우리당을 계속 지키겠다는 이해찬 유시민을 설득해서 보내신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가놓고 나중에 탈당하냐 막 이러는데 노 대통령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대통령 은퇴하니까 나 이제 정치 안 해 그러고 탈당한 거예요. 그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랑 이제 대통령하고 하여튼 대통령 시절에는 저는 늘 대통령과 싸웠는데 왜 그러냐면 제 철학이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자 이런 게 어려서부터 철학이기 때문에 대통령일 때는 늘 또박또박 따지고 예. 네, 퇴임하시고는 이제 사이가 좋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한 가지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 휴계절 잘못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따졌더니 표현을 딱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로 비슷하게 했어요. 못 이길 것 같다. 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이해찬으로 합니까? 유시민으로 합니까?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이해찬 총리는 정말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대중적 호감도가 낮다라는 말씀이었고 네. 이제 유시민 씨는 안티가 지금은 유시민 씨가 이제 굉장히 감성적이 되셔가지고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박사모 제 당월 미장원 원장도 이제 유시민 씨 팬이 돼서 이제 드디어 친노가 되셨어요. 박사모 매 나가서 시위하고 막 그 기부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유시민의 이미지가 완전히 변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 경호실장 하느라고 이제 유시민 씨 이미지가 저랑 똑같았잖아요. 쌈딱이었고 뭐 이랬었는데 그랬더니 유시민은 안티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이제 정동영 후보 그 캠프 쪽에서는 계속 의심을 해요. 대통령이 유시민을 밀지 않았나. 대통령이 혹시 이해찬을 밀지 않았나 그러시는데, 대통령은 정동영 분이 우리가 대안이 없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그때도 근데 많이 알려지기로는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분개해 하셨다. 뭐 배신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판에 열린우리당 깰 때. 그때. 예, 그때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고, 그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어떤 자기네들이 만든 정당을 없애는 것에 대한 무책임함?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노를 좀 표출을 하셨고요. 근데 이른바 천신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도가 돼서 열린우리당을 2004년에 만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도 최하수라고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개혁정당을 없애고 대선에 나간다는 게 그 스스로 자기네 찍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 대통령은 굉장히 전략가시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화를 내셨지만 사실은 제가 노 대통령과의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청와대 들어갔나? 제가 정동영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요? 예, 오. 제가 정동영 사람이고 저를 왜 청와대에 그렇게 싫다는 거를 억지로 데려다 놨나 했더니 이제 처음 저를 보신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좀 배우고 나가서 정동영 좀 잘 도와줘라.
혼자서는 어려운 사람이다. 조 교수가 도와줘야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저도 불러드릴 만큼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정동영 전 장관이 이제 열린우리당 깨면서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지만 저도 이제 정동영 전 장관에게 열린우리당을 깨면 안 된다고 이제 저는 선거 전략가로서 얘기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 요새는 이제 뭐 아직도 뭐 그냥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거의 이제 소원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랜 친구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야기 흥미롭네요. 조기숙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2007년 대선에 이쪽 진영에서 낼 만한 후보는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갔으면 됐을 것이다 라고. 안 됐어요. 노무현이 나갔어야 돼요. 재선이 있었으면 룰라처럼 노무현이 나갔으면 저는 재선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청와대 간 첫날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를 정동영을 도와주라고 데리고 오셨으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우는 이미 우리가 다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넘어갈 것에 대비해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민주정부 그 10년, 8년 주기설이 있어요. 이거 요새 학자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원조가 노무현입니다. 근데 이 주기설이 뭐냐면은 민주정부에선 2텀을 하면 잘하든 못하든 일단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클린턴 때 최고의 세계 경기도 호황이었고 미국 경기가 호황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클린턴 때 알고와 못했죠. 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알고아와 클린턴은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 당선됐다 그러는데요. 그것처럼 거짓이 없어요. 그거 거짓이에요? 네, 그거 거짓이에요.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노무현이랑. 무관하게 나와요, 제 논문에 보면. 2007년 대선에 대한 논문을 보면, 그래서 제가 빠득빠득 우기는 거예요. 야, 이거 설득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통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한 평가랑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보가 없었던 것은 우리 진영 전체가 패배의식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근데 설명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그럼 노무현 때문에 이명박이 당선됐으면 지금 왜 노무현의 지지도는 50%가 넘냐 이거예요. 호감 가는 대통령 1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이건 뭐예요, 그럼? MB하고 박근혜 더 가니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던 거는요. 2008년 촛불 직후부터 50%가 거의 가까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2007년 대선에 노무현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와 MB를 찍는 것에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요. 다른 변수를 통제하면. 다른 변수가 뭐냐면 새누리당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요.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고 높아요. 35%가 됩니다. MB 당선의 1등 공신이 새누리당의 정당 강화, 정당 재편성. 이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똘똘 뭉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기여한 바가 있을지 몰라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양국화라든지 경제적 민주화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좌파 의제를 자꾸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속에는요, 경제적 좌파가 없어요. 젊은 세대만 있지, 나이 든 세대는 경제적 좌파가 없어요. 경제는 무조건 다 우파예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 평소에 지론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 진보, 보수, 이런 편가름은 그 집권 전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진보 진영. 안 됐었죠. 2012년만 해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낙곰수가 그 2012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오히려 한미 FTA 그 집회지 그걸로 인해서 한명숙 대표의 그 선거 전략을 흔들어 놓은 게 문제지 김용민 발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 2007년에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10년 주기설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7년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 10년 주기설이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8년 하고 물러나고 힐러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그 높은 지지도를 못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뭔가 이렇게 좀 극한적인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대공황만큼 큰 건 아니래도 네. 전쟁이나 대공황 이런 게 나면요. 이 노말 사이클이 안 맞습니다. 아, 주기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진다. 무의미해지는데 우리는 탄핵은 대공황보단 못하지만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민주당이요 장기 집권을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공황만큼은 아니지만 이 탄핵으로 인해서 20년 집권은 민주당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면. 예. 그거 어때요, 그러면 지금? 지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 민주당 지금 100만 당원이 넘었다 그러죠. 이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 집권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정당, 특히 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만약에 합칠 경우, 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칠 경우, 이게 어떻게 앞으로의 그 전국 판도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치면요. 이제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게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래도 예. 바른정당은 탄핵으로부터 박근혜의 실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정당이잖아요. 예. 그래도 선을 그었는데 그렇죠.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저는 민주당 장기 집권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저는 불건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당이 너무 쉬워도 너무 쉽게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물갈이 될 의원들이 좀 많다고 보는데. 누구 좀 이름을 좀 밝혀주시죠? 네, 재밌게 좀 합시다, 방송.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자유와 휴식을 찾아 떠나는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와 함께하세요. 푸른 섬 제주, 여행할 때 준비할 게 많죠? 여행할 때 필요한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까지 제주 쉼투어가 도와드립니다. 합리적인 여행 계획으로 인생의 쉼표가 될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제주 쉼투어가 응원합니다. 064-725-4500, 064-725-4500으로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의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바디 로직입니다. 네.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획기적으로 골반 교정을 하는 옷입니다. 이거 무슨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엑스레이 찍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골반이 삐딱할 때 허리 통증, 골반 통증, 각종 통증이 유발됐을 때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네. 이 바디로직을 입으면 됩니다. 네. 입으면 돼요. 이게 뭐 겉옷이 아니라요. 속에 입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패션에도 뭐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체적인 탄력과 회전력으로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준다고 합니다. 이 바디로직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토크 밴드가 입체적인 탄력과 회전력으로 여러분의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아주며 또
겉으로 보기에 또 보정 속옷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 네, 일석삼조의 3은 뭐냐? 이 광고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나오면 국민TV에 도움이 됩니다. 네. 문의 전화는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예,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꼈다면 100% 환불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100% 환불. 네, 바디 로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물갈이 될 의원들이 좀 많다고 보는데 누구 좀 이름을 좀 밝혀주시죠? 네, 재밌게 좀 합시다, 방송. 제가 순진해가지고 옛날에 이러면 다 막 이름을 말했어. 이제 조금 성숙해졌어요. 이니셜. 아니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렇게 조금 경쟁력이 있어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야 국민들도 희망이 있고 저쪽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희망이 있고 이쪽 여당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일단 정치라는 건요 시장도 그렇지만 경쟁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국민들은 네. 엘리트들을 경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치는 건 그들에게 더 안 좋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전 너무 불행하다라고 보고요. 국민의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합친다. 저는 솔직히 희망사항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거의 뭐 조선일보 시각이네요. 네. 제가 지난 대선 전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왜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이 경상도, 전라도 이 지역 정당끼리 합쳐서 일단 지역구도 극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또 수도권에서는 자한당은 너무 경쟁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합치면 그래도 민주당하고 뭔가 조금 후보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쟁 구도가 좋다고 봐요. 그래서 합치기를 이제 조언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 있습니까? 이건 농담이고, 근데 어렵죠. 쉽지 어렵죠. 않죠. 왜냐면은 그 호남에 이제 또 그 민심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그 비례대표는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합치면. 예. 호남에서도, 예. 경상도에서도. 근데, 지역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근데 저는 안 합쳐도 어차피 위험하고 제가 지난 총선에 그랬잖아요. 국민의당은 이제 최대치를 했다. 이제 쪼그라드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예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자기가 후보로서의 안철수가 살기를 원하겠죠. 그럼 저는 안철수는 무슨 일을 그러니까 분당 내지는 뭐 일부 그 이탈을 무릅쓰고도 합치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의 전략은 바른당과 자기가 합쳐서 당권 주고 자기가 대선 후보 하고 그리고 자한당은 이제 찌그러들겠지만 후보 단일화해서 자기가 보수의 후보가 되는 게 저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목표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저는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없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뭐 한식해 주거나 뭐 청명해 주거나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거다. 그리고 그게 저는 유일하게 그래도 좀 살아나가는, 지탱해 가는,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도 뭔가 좀 해볼 만한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좀 전에 그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방송에 박원순 시장이 나오셨는데 MB 정부 시절에 탄압을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뭐 머리털을 뽑으셨어요. 네. 막 투덜대고 막 그랬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보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더 유력한 정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현재 탄압받은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 트위터 못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죠? 거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썼잖아요. 왜 유력 주자인 그것도 야권으로 분류되던 안철수는 네. 박원순한테는 이렇게 사생활을 다 그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시절부터 네. 사생활을 다 들추고 이랬는데 왜 유력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에 대해서는 다
탄압한 흔적이 없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답이. 그렇게 트윗을 했다고요. 트윗을. 정말. 아니 뭐 나름대로 뭐 안철수에 대해서도 뭐 선거 공작 차원에서 이렇게 뭐 어떤 뭐 명단에 하나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관리는 했겠죠. 탄압은 아니고. 네. 아바타입니까? 하여간 뭐 야당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대접받지는 않았다. 지난 정부 시절에. 뭐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정치 이야기 굉장히 더 하고 싶은데 그 내년 지방선거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네, 오늘 가야 할 피곤하구나. 것 같습니다. 피곤하구나. 아니 네가 네가 이랬잖아 지금. 얘는 진짜. 배고픈가 봐. 지방선거는 지금 탄핵이 아니라도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렇죠. 1년도 겨우 1년이구나. 1년 만에 지방선거를 하면 여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 저기 박근혜 정부도 그렇죠. 세월호 참사 직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름 선전했단 말이죠. 예. 예. 이번도 구도상으로만 봐도 여당이고 선거한 지 뭐 1년 2개월도 아니고 이거는 딱 1년 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1년 6개월 돼야 지방선거 하는데 그래서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 너무나 확연한데 예. 게다가 탄핵으로 인해서 저쪽 보수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도 또 보수끼리 또 나눠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여당에게 매우 유리할 거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게 그 네. 구도고 예. 이제 또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건 선거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선거 전략은 이제 모든 공천 과정 행태 하나하나가 다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공천 시스템을 예. 왜냐면 이길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걸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정치인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이제 물 믿듯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정말 검증된 사람 그리고 될 만한 사람이 공천을 받았냐 하는 공천 공정성에 대해서 네. 시비가 막 있고 물론 시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언론은 이제 이거를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떠들 분당 거예요. 위기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과정 관리, 공천의 과정 관리를 잘 하면 그럼 뭐 결과는 구도 따라 가는 거고 네.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좀 성적이 약간은 구도보다는 부진할 수 있다. 네. 구도보다 부진하다는 거지. 예. 여야 비교해서 부진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예. 네. 그렇군요.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전 투구가 벌어지게 되면은 과일 경쟁을 하다가 그럴 경우에는 또 인물이 또 이렇게 흠집이 나고 그러면 또 뭐 구도보다도 더 부진할 수도 있다. 성적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표 친문으로서 문재인 정부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 완벽하다고 하실 테니까 그나마 그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문재인 정부 뭐 국민 여론 지지도가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꼭 이 국민들이 엄마 같아요. 우리나라 엄마들 같아. 그래서 애가 공부를 잘하던 애가 맨날 100점 맞다가 이제 95점 맞아오면은 왜 5점 왜 하나 틀렸냐고 막 혼내요. 근데 한 60점 받던 애가 그냥 65점 받아오거나 70점 받아오면 오 잘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국민도 똑같아요. 정말 기대가 많고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정부는 한 7, 80점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95점 못 맞냐? 여기가 뭐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여론 지지도 90%밖에? 네. 그리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아들이 20점 맞아왔을 때도 너무 잘했다. 엄마라면 빵점이었을 텐데 어떻게 20점을 맞았니? 했더니 얘가 다음날 당장 30점 받아오더라고요. 아니 속으로 우리 자녀분이 이거 매기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태도도 그렇게 변화야 되지만 국민의 태도도 그렇게 변하면 이 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러나 이제 단 하나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네네네. 교육인데 네. 왜 제가 이렇게 교육을 우려를 하냐면은 네. 교육 수석도 없고 교육 비서관도 없어요. 교육문화 비서관이 있는데 문화 쪽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김상곤 교육부총리한테 맡겨놓은 거고 국가교육회의에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될 게 뻔한데 예, 예. 힘을 실어주기에는 또 너무 리스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 첨예하게 얽혀 있어. 엄마들이 다 교육 전문가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아예 그 직제를 없애버린 걸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교육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총리에게 전권을 준다는 얘기도 해요. 청와대에서 좌지우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비서관이나 수석이 없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해 당사자만 하면 이게 그 해결이 안 나요. 이번에 그 우리 고리 그 원전 네. 5,6호기 짓는 것도 왜 전 국민 할당을 해서 했냐. 보면 연령별, 지역별 전국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300 몇십 명, 거의 한 400명을 할당을 해서 공론 조사를 한 거거든요. 예, 예. 왜 지역 주민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러는데요. 지역 주민 많이 넣으면 많이 낼수록 어떻게 돼요? 토론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첨예하게 갈려요. 거기도 아마 반반일 거예요. 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야 된다. 위험성을 생각해서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넣어도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오히려 제3자들이 객관적으로 나라 전체를 위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 공론 조사가 맞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교육도 애들 고3 엄마, 고2 엄마 이런 엄마들이 하면요.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100년 대계를 만들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교육은 늘 그 학부모들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공청회를 할 수가 없어요. 막 공청회장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촛불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말 100년 대계를 만드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데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책을 썼어요. 아이고, 예. 겨울공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또 당했어. 또 당했어. 아니 저 책 때문에 나온 거 아니고요. 예. 오래전부터 책 쓰기 전부터 나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예. 기회를 보다 보니까 한 건데 예. 그 이 책 안 팔아주셔도 됩니다. 이 책 작아서 예. 이 책은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팬에게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아이고. 네, 책 제목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육을 빅딜하라. 아, 네. 예. 네. 예. 그래요. 네. 자, 오늘 맘마이스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전달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몰입도가 그동안 맘마이스 중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쉽고 잘 편하게 이해를 잘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조기숙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로. 단소리 1번지로.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의지하고 이러셨는데 그 인트라넷에 이제 마지막 댓글을 네. 이제 대통령하고 저하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대통령 돌아가신 데에도 제가 굉장히 그 직접적인 예. 근본적인 원인이진 아니지만 예.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설전을 벌이셨어요? 예? 아니요. 근데 왜? 아유, 뭐 지금은 밝히기가 좀 어려운데 네. 나름대로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또 네. 그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그 누가 뭐 사랑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하도 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니까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 무슨 결정을 내릴지 이게 제가 앞서가서 막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의 비슷한 그 어떤 감정이입이 막 자기애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이 내 일이고 내일이 대통령의 일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모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 일이. 우리 교수님, 이건 뭐 갑자기 뜬금없는 여담일 수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노 대통령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리 없다. 이거는 타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노 대통령의 어떤 심리도 읽으셨을 텐데, 가장 그 서거일
근접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뭐 타살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우선 그 유서 작성의 시간이나 이렇게 작성 과정을 예. 그 윤태영 그 전 부속실장의 예. 오래된 생각이란 책을 보시면 예. 그 돌아가시기 직전 유서 작성 시간 배열로 쫙 나오거든요. 회고가. 예. 그거 보면 대통령이 작성하신 거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하도 타살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문재인 그 전 비서실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네. 그 대통령께 그때 당시 이제 상주이실 때 여쭤봤어요. 제가 상중에 49제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파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그 이제 이 어떤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처나 뭐 이런 걸 보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구분할 수 있대요. 의사들이 예. 이건 분명히 자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자꾸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행을 하신 건데 이걸 자꾸 그 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도 자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제가 그 마음의 정돈이 되면 저는 정말 3년간 글을 읽을 수도 책을 쓸 수도 없었어요.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뭐 많이 극복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때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대통령이랑 주고받았던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살이실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적폐청산 시즌을 맞아서 온갖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된 용어가 많이 있어서 노 대통령이 저렇게 운명을 다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중도에 생을 마감하신 거는 뭐 분명한 뭔가 외력에 의한 그런 테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거죠? 한마디로. 명쾌했나요? 아직도 의혹이 스물스물.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죽음과 관련해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야말로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 이제 싸움 이런 정말 그 중에 참. 그 장제원 의원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발끈하신 기억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뇌 구조에 대한 아주 그 분석적인 글을 올리신 걸 보고 무릎을 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가지고 계시면 좀 읽어주시죠. 본인은 그냥 쓰고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네. 아니 이제 뭐 자기네가 공격받으면 이제 물타기 하고 네, 뭐 비리가 적발되면은 예.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보복이라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그랬듯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나열했었던데 어떻게 이렇게 백지처럼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글을 보면 내가 쓴 건지 아닌지를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그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별 말씀이야.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실책과 관련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최대 실책은 후계자 지정에 있었다. 네, 요런 제가 문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당에 있는 그분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겠죠? 아니 근데 그분을 후계자로 언제 지명을 하셨나요? 그와 관련해서 좀 그런 적은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있으실 것 같은데. 같아요. 다 지난 얘기인데 그 얘기 하지 말죠. 하지 말까요? 예. 이거 좀 논란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런 거보다 노 대통령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항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임기 말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면해서요. 예? 이렇게 얼굴을 예. 오. 그 대통령님이 잘못하셨다. 네. 왜 열린우리당을 깨냐. 어. 열린우리당을 지켰어야 총선 때 그 친박연대 뜨는 거 보세요. 열린우리당 지켰으면 총선 때 비례대표로 휩쓸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심판받은 거지
그리고 대통합 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심판받은 거지 노무현이 심판받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건 제 연구 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있었으면 그래도 총선을 해볼 만 했을 텐데 왜 없애셨습니까? 했더니 원망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답이셨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비서실장일 때 네. 그때가 2007년 국정감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정동영 후보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아주 일각이긴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찍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맥락은 노 그렇지 대통령은 않은데. 굉장히 그 진영 논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좌파 진보 진영하고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고 늘 이렇게 진영 논리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저는 그 찍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영남에서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노들이 안 찍었다 그러는데 예. 친노들은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찍었죠. 찍었는데 근데 이제 그 대통합 민주신당이 도로민주당이 되다 보니까 영남에서 표가 안 나오는 거죠. 열린우리당은 그래도 탈지역주의 정당이고 우리 정당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표가 너무 안 나온 건데 그럼 2008년 17대 그래서 잠깐만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안 가겠다는 대통합 민주신당 안 가고 열린우리당을 계속 지키겠다는 이해찬 유시민을 설득해서 보내신 역할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가놓고 나중에 탈당하냐 막 이러는데 노 대통령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들어주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대통령 은퇴하니까 나 이제 정치 안 해 그러고 탈당한 거예요. 막말이고 거친 말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예. 그게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나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특히나 그 교수님 보니까 그 정치 평론가에 대해서 네. 아주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종편을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사실 그 뭐 불만이랄 건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이제 가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네. 지난 총선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나 하면 예측한 걸 쫙 찾아봐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좀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그 사과에 준하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서 뭐 한 1년은 쉰다든지. 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1년 쉬겠다. 또는 너무나 잘못한 사람은 농객 은퇴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좀 자기 반성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아무나 농객해도 돼요. 아무나 대잔치하고 예.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그걸 걸러내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하는 거죠. 네. 우리 저 교수님은 저로부터 평생 까방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저 총선 낙선했을 때 우리 저 김엄마. 네. 또 우리 최욱 씨도 김용민의 막말 때문에 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뭐 계속 그렇게 댓글 달았죠.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국정원 돈 받아서. 예. 근데 유일하게 정치학자 중에 우리 네. 조기숙 교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딱 그 데이터를 제시하시면서 그 주장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입장이 바뀌신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초지일가. 저는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입장 바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만일에 입장을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 예. 상황을 설명하고 이게 이렇게 변해서 네. 이게 이렇게 변했다 하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요런 감사합니다. 게 좀 까칠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그 교수님이 진짜 냉철한 사람이고 네.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소위 뭐 문빠 노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되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게 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제가 사실 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하고 가장 많이 싸운 참모죠. 혼도 많이 나고 심하게 깨졌죠.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많이 그 부딪힌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좀 민생 탐방을 많이 하시라는 게 이제 제 조언이었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주면 그걸로 이제 많이 좋아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가기만 해도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꼭 정책으로 삶을 바꿔줘야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시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랬으면 하셨을 텐데 제가 그때 좀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이래야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네. 삶을 개선해주지 못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하고 부딪혔었고 제가 떠난다고 청와대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이제 덜컥 겁이 나신 거예요. 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간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걱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나가서 똥칠할까봐. 근데 이제 그 퇴임 무렵에 네. 대통령을 이제 그 퇴임 준비하느라고 한번 청와대에서 뵀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수석이 그때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최근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책을 봤더니 굉장히 그 국민과 소통을 잘하면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는 국민TV 시사 토크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그런데 네. 최욱 씨, 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인데 맘마이스를 왜 뺐어요? 맘마 있습니까? 이 국민TV의 컨텐츠 대부분이 시사 토크쇼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평소에 제가 하던 게 아니라 입에 좀 이렇게 안 붙었네요. 오늘 정영진이 왜 안 왔어요? 네, 오늘 그 정영진 씨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두 집 살림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그렇죠. 네. 대한민국 지금 뭐 마초 컨셉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을 사랑한 분이 어떻게 마초라고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겠어요? 그건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분은 대표적인 친노시죠? 친문이죠? 친문이고, 네. 네, 뭐 요즘 시대에는 최고네요. 네. 네. 또 친민입니다. 친민은 뭐죠? 예. 김용민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분은 또 거친 입담으로 또 갈등을 약간 또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지만 들었습니다. 또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는. 옳은 말만 하시는군요. 예. 조기수 교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모시겠습니다.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우리 교수님이 Santa 눈길 한 번을 안 Claus is 주십니다. coming to town. 열심히 하시네.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항상 글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강력하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수줍음을 타시는 면이 있으세요. 교수님이. 아니 근데 저더러 뭐 거친 입담으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제가 거친 말 쓴 거 하나만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거친. 저는 네. 굉장히 거친 용어를 안 쓰는 게 제 철학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말을 순화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가게 하는데 이게 좀 전곡을 찌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거친 표현을 제가 쓴 기억이 없어서 어떤 표현이 독한지 좀 가져와 보라. 교수님, 예. 시작부터 이렇게 투덜대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 우리 교수님은 또 보수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 하시지만은 이른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날석에 비판하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욕을 쓰신다든지 무슨 뭐 거친 표현을 쓴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교수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돌직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교수님을 굉장히 날석에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예. 그래서 예. 비판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같은 잘못이 반복돼서 이제 저는
그 파장이 좀 있더라도 할 예. 말은 하고 살자 주의다 보니까 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거는 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그래도 이제 전략상 예. 진보 쪽은 조금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예. 저쪽 한 곳만 이렇게 좀 집중 포화하시면은 또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의 목표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좌우에 소위 말해서 지식인이나 농객이라는 사람 분들이 예. 이제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을 이제 무슨 빠라고 부르고 예. 시민들을 뭐 문외한이라고 하고 무뇌한. 예, 네, 그 뭐 무뇌한. 박사모나 뭐 문바나 똑같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저는 그게 진짜 그걸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인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자기가 그때 잘못했어도 지나서 잘못한 걸 알아도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뭉개고 가지. 그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예. 얘기를 하고 미안하다고까지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봉화에서 2번이나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뼈에 사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사실 잘못도 아니에요. 그 3번씩 사과를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왜 제가 노 대통령한테 계속 그 민생 탐방을 건의를 했냐면은 그 이성적인 면, 그러니까 컨텐츠 면에서는 이분이 너무너무 지지도가 높았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저희는 이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보면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았느냐. 70%. 정말 사심 없이 잘하느냐. 80%.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지도가 똑같아요. 이성적인 평가는. 근데 종합, 지지도는. 그게 이제 주로 감성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종합 지지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니?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 이미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예. 실제로 제가 이성적으로 틀렸거나 뭐 정말 막말을 했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성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성적 터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예. 민생 행보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성적인 거가 그러니까 감성적인 게 없으니까 전체 평가는 주로 감성이 좌우하거든요. 정치인 그 대통령 평가에서 예. 아주 거의 압도적으로 좌우해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 지지도 낮은 거나 저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송한데 두 분을 동급으로 놓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이제 무척 불편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런 실수 잘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상을 비교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현상의 공통점에 집중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정책 평가를 해보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지도가. 근데 잘하고 있느냐 이런 총체적인 평가를 하면 감성 평가가 주로 반영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민생 행보가 상당히 그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탁현민을 청와대에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그 민생 행보를 한다고요. 무조건 지지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얼마나 국민과 소통을 잘하냐, 얼마나 기획을 잘하냐 이런 게 아이디어가 좋으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 대통령한테는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그거고 제가 마법에 걸린 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3가지를 적은 게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 우리 조기숙 교수님 많이 나오셨어요. 군데군데. 마지막에 눈물을 펑펑 흘리셨는데 제가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 펑펑 흘리셨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역시 그 감성만 남아있는 애요. 예, 감성만 남아있어요. 예. 어떤 점에서 이렇게 노 대통령을 회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이거는 제가 아직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저희가 이제 인트라넷으로 책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진보의 미래랑. 스터디하는 그룹들. 예. 그 그룹이 이제 매달 그 봉화에 내려가고 대통령하고 이제 대화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당히 밀접하게 옛날 오래된 참모보다도 오히려 우리 팀이 가장 대통령을 많이 만났고. 네.
또 굉장히 그 형님 수사받고 힘들어 있을 때 네. 또 저희가 가서 힘을 많이 드렸고 또 대통령 하실 때는 제가 쓴소리 1번지였는데 예. 이제 퇴임하신 후에는 그 애교 1번